또 주가의 흐름도 1년가량을 조정을 받아오면서 장중 흐름을 정적이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들어 추세 상승으로 확실히 돌리면서 15,000원에서 16,000원대에 두터운 매물대를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올해 3월부터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유유자적하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촉매 부문 성장 기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올해 매출액은 1,598억 원, 영업이익은 392억 원이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와 석유화학 촉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변은지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는 선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하이K 전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종 2공장에 140억 원을 투자해 하이K 전구체 시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증설 후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는 석유화학 촉매 부문이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황화리튬 생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22년 6월 특허 공개를 완료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 않아 합성이 필요하다.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액화는 좋은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즉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 차세대 배터리로 손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 기사. 레이크 머티리얼즈, 황화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 265억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리튬에 대해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여와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265억 원을 들여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 대량 생산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다.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바로 호실적 기대와 함께 황화리튬이라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주었던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나 지금 현 구간부터 나오는 추가 상승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000원대였던 주가가 3, 4개월 만에 약 5배가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커져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기도 하죠. 즉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요? 더 갈까요? 잠깐 조정일 뿐이라던데 등등 상담 문의를 계속 주고 계시고 있죠. 자, 딱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강력한 모멘텀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곤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할 때가 확실히 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 바로 금양입니다. 금양 관련 이슈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 한번 볼게요.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 가량 증가. 공매 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만 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 공매도 거래량은 24만 6,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8,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양 공매도는 지난 12일 22만 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만 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만 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양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천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 금양을 보시면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짜리 낙폭이 쉽게 나온다는 것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딱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이 기업이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 그럴 때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매매이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거 수익 본 거 자랑만 하고 갈게요. 자, 루닛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가지고 59% 거의 60% 가까이 수익이죠. 자, 그 다음 사마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40%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41% 수익 보신 거예요. 자, 마지막 볼게요. 이 종목 프로텍인데요.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35% 수익이시죠. 자, 이렇게 안정적이고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를 것보다 내릴 게 더 많은 종목은 이제 기분 좋게 놓아주자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 드려왔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는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드렸기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여기 위에 상단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까지만 해주시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있는 대시세를 시작하는 종목들로 제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 계좌도 업 시켜보면 되겠죠? 특히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하셔가지고 소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볼게요.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기사 볼게요. 윤, 북정찰 합동 드론 사령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자, 그 다음 방한 젤렌스카, 박진 면담, 지뢰 제거 장비 필요성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급 후송 차량, 장갑 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 그 다음 엄지척 K방산, 고속 성장의 궤도 올라탔다. 지난해 수주전의 100조 원 시대를 연 국내 방위산업체의 고속 성장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추산 K방산의 수출액은 200억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에 잇따른 수주 잭팟의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5대 방산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4년까지 2배 이상 늘어 2조 원 시대를 코앞에 뒀다. 자, 그 다음 우크라 무기 생산 위해 서방 방산업체와 공장 건설 논의. 우크라이나가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서방 무기 제조업체와 협상 중이며 몇 달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지 보에브 우크라이나 전략 사업 차관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동유럽의 무기 제조 업체들과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무기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과 매우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침략 억지력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방위산업과 군대를 필요할 것이라며 그래서 국제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 와서 무기 생산을 시작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유세계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대통령 순방 가신다. K방산주 이번에도 슈팅.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 베트남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한 달 넘게 박스본에 갇혀있던 K방산주 역시 함께 날았다. 방산 수출 기대감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다시 반복됐다. 여기에 2분기 호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딱 감이 오시죠? 보시면은 네,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방산은 크게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 수출과 전쟁과 같은 시장 악재에 따른 해치주 두 가지로 주된 흐름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슈가 이 두 가지에 엮어져 있고 그 외에 각각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드론, 우주항공 산업, 로봇 등으로도 분류되기도 하죠. 이는 무기 개발이 총과 같은 단순 화력 장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전차, 군용 로봇 등 복합 무기로 연결되고 이런 분야가 확장되어 위 다른 사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방산 산업이 곧 국방력으로 연결되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해지주로서 주된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으나 몇 년 사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해지주로의 비중보단 사업 모멘텀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즉 단순 해지 테마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또 봐야겠죠. 하나시스템은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시스템 업체로 국내 정부처와 계약을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방위산업 분야 시스템 사업과 ICT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또 현재는 감시정찰 분야 중심 전자광학, 그리고 레이더, 항공전자, 전투체계 등 방위사업 핵심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에 있는 전형적인 방산기업이죠.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하나시스템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계약. 하나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 규모의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SAR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SAR 검증 위성을 개발하고 입증한 후 양산을 통해 SAR 군집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의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더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실제 우주궤도 시험을 실시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의 실시간 수준으로 감시, 관측을 하는 소형, 경량, 고성능 SAR 군집 위성을 개발해내는 것이 목표다. SAR 군집 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 위기 징후와 재난 위협을 빈틈없이 탐지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하나시스템 국산화 미사일 경보 장비 사업 계약.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C130H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C130H 수송기 일부에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
생존 관리 컴퓨터 등 자체 보호 장비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나시스템은 세계에서 6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DIRCM을 국산화하고 2021년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력화 가능성을 검증받았다. 자, 마지막 기사도 볼게요. 하나시스템 파리 A쇼서 K스페이스 방산 역량 소개. 하나시스템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근교 르브르제 공항에서 열리는 파리 A쇼에 참가, 우주항공 기술력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하나통합 전시관은 발사체, 위성체, 위성 서비스 등 그룹사의 우주산업 밸류체인 영향을 집결한 스페이스존, 올해 말 비행시험용 시제기 제작을 앞두고 있는 UAM 기체 모형을 선보이는 에어모빌리티 존, 전투기용 최첨단 레이더 기술과 항공용 감시정찰 센서를 전시하는 A존 등 3개 구역으로 운영된다. 하나시스템은 전시관 중앙에 국내 최초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초소형 SAR 위성을 공개한다. 영상 레이더로 악천후에도 우주에서 지상을 꿰뚫어 보듯 관측할 수 있으며 소형화, 경량화로 다수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보다시피 하나시스템은 전형적인 방산기업으로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기술개발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만 보더라도 국방부와의 기술개발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그룹이 방산 쪽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체를 분리시켜 두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역량 집중화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의 선전에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은 메리트라 볼 수 있겠네요. 또 주가의 흐름도 1년가량을 조정을 받아오면서 장중 흐름을 정적이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들어 추세 상승으로 확실히 돌리면서 15,000원에서 16,000원대 두터운 매물대를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꾸준한 계약 수주 공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매출 확대 이슈가 나와줘야 하는 만큼 하반기 흐름을 아무래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집중적으로 봐야 할 방산 테마인 만큼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이겠죠. 또 디테일한 타점이랑 비중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지금 바로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50%까지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카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